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초딩 때 이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때는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 정도의 수준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는 좀 더 정확한 이런 에너지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수업 저만 잘 따라오시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에너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으니까는 겁먹지 마시고 바로 칠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 배운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뭘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의 정의, 일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웠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에너지에 대해 배울 때도 가장 먼저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이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과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일과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한 시간 나눠가지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에너지가 뭐냐면은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치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 에너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예요.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에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바위는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고 다른 하나의 바위는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첫 번째 바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지금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바위, 일을 할 수 있나요?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위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 근데 그럼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여기 위에 떠있는 이 바위를 봅시다.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말뚝을 하나 놔둡니다. 자, 말뚝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를 들고 있다 놨어요. 놓으면 말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뚝이 박히겠죠. 이 바위, 말뚝에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말뚝에 일을 하죠. 말뚝에 힘을 줘서 말뚝을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에너지 또한 있다 없다? 에너지 또한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는 바닥에 놓여져 있고 얘는 위에 들려져 있다. 이외에는 이 두 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에너지가 있고 얘는 에너지가 없대. 그렇다는 것은 이 물체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3 때뿐만 아니라 고1 그리고 그 이상 가서도 계속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는 이 위치 에너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민영쌤이 정확하게 알기 쉽게 알려줄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가?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물체라고 생각해봅시다.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대답하면서 따라와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럼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죠? 뭘 해줘야 되죠? 뭘 해줘야 되죠? 일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일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한테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일을 들어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줄의 일을 해줘요. 그럼 그 100줄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들어올리면서 한 일이 저장이 된 그걸 보고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한다 이거죠. 뭔가 저장되는 개념인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위치 에너지의 값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양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전에 얘를 들어올리면서 한 일의 양이 지금 이 위치 에너지로서 이 물체에 저장이 되는 거랬잖아요. 쭉 들어올릴 거예요. 그렇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를 들어올렸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쌤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그것이 위치 에너지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주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은 그게 이제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력의 크기는 쌤이 뭐라 했었어요? 중력의 크기는 이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예? 여기 질량, 이 10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9.8 곱하기 질량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거리는 요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4m니까는 얘네들을 싹 곱해주게 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92 단위는 뭐였죠? 에너지 단위 뭐랬어요? 1의 단위가 같아요. 1과 에너지 전환되는 거니까는 에너지 단위는 1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단위 뭘까요? 에너지 단위는 줄이죠. 그쵸? 그래서 392줄이다. 얘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들어올려진 이 바위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는 내가 얘를 들어올리면서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양이 얼마냐면은 392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요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인데 사실 요것은 이제 완전히 뭔가 새로운 우리가 완전 처음 배우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그냥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우리 일의 공식을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의미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 그래프인데요. 아니, 그래프 굉장히 막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그래프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프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지금 이 사실만 안다면은 여러분들 그래프 몰라도 돼요. 자,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 이 바위에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위의 위치는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싶어. 말뚝을 더 잘 받게 하고 싶어.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 첫 번째 방법은 얘 높이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증가시키려면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면 바로 높이를 높여준다. 높이를 높여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높이는 딱 고정시켜놨어요. 근데 얘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더 무거운 돌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높아지면 됩니다. 높이가 높아지고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치 에너지와 높이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리고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보면 그런 게 있겠죠. 교과서에 보면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표좌표에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뭐 여기는 위치 에너지 Y축은 둘 다 위치 에너지 주고 그리고 X축에다가는 뭐 이쪽은 질량 그리고 이쪽은 높이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너무 거창해 보여. 사실 속뜻은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도 얘기한 게 끝이에요. 그냥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더 무거운 걸 바꾸면 끝이다. 어렵지 않아요. 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게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민혁쌤의 순한 맛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쉽고 순한 맛으로 한번 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가장 먼저 위치 에너지 정의였어요. 위치 에너지 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생긴 에너지. 그러니까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건 위치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아시겠죠? 왜냐면 놓으면 말뚝을 잘 박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공식처럼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냐면 바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 내가 이 칸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나 글씨도 커가지고 이 칸에다 집어넣지도 못하는데 칸을 너무 좁게 만들어놨네요. 9.8 질량 곱하기 높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이 9.8 질량은 힘의 크기를 의미하고 이 높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서 사실상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공식을 외우자라는 것이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좀 전에 방금 말했었죠? 뭐였나요? 첫 번째, 뭘 증가시킨다? 뭘 증가시킨다?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는 뭘 증가시킨다? 높이를 증가시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높이를 증가시킨다. 높이를 증가시킨다. 뭐야 이거? 높이를 증가시킨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자, 그런데 같은 높이에 두면서도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도 위치 에너지가 커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더 무거운 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는 질량을 증가시킨다. 질량을 큰 걸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순환마 싹 정리된 거니까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여기 있는 건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뭔가요? 민영쌤의 시식 코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화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 미리 맛보는 시간, 바로 민영쌤의 시식 코너 시간입니다. 자,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기 전에 맞다 자꾸 까먹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지금 정지부터 딱 누르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스스로 빨리 풀어보세요. 자,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봤죠?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죠? 자,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 A와 물체 B는 각각 다른 높이에 있지만은 위치 에너지가 같대요. 얘랑 위치 에너지가 같대. 더 높이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뭐지? 자, 그래서 물체 A의 질량은 물체 B 질량이 몇 배인가? 아, 서로 질량이 다른 거구나. 자, 봅시다. 근데 물체 A는 물체 B에 비해서 이렇게 물체 B가 2배의 높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랑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얘보다 무거워야겠죠. 그쵸? 근데 얼마만큼 무거워야 될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얼마만큼 무거워야 될까요? 그쵸? 2배만큼 무거워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위치 에너지 공식을 보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였냐면은 위치 에너지는 이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위치 에너지가 서로 동일하다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대요.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대. 그런데 높이가 1대2예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1대1이란 말이야. 이 비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몇 대 몇이어야겠어요? 질량이 몇 대 몇이어야겠어요? 질량이 2대1이어야지. 그래야지 이 두 개 곱하면 1대1이 나오겠죠. 그쵸? 뭐 요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아니면 다 대입해서 해도 돼요. 2대입하고 4대입하고 그 다음에 물체 A의 질량 MA 그리고 물체 B의 질량 MB 해가지고 넣어서 해가지고 비례식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쉬운 풀이고 아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정도 풀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시식 코너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 영광의 화면 보신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업도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맛집 민혁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